지금 하시면서 외우셔요. 그리고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답을 해주세요. 여러분이 답하는 것이 머릿속에 숙지가 될 겁니다.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깁시다. 일단 킬로칼로리가 있냐 없냐로 3대 3으로 나누자. 3대 뭐뭐 있었어? 3대 영양소지. 그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단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었고, 근데 얘네들은 킬로칼로리가 있죠. 1g당 몇 킬로칼로리 열량을 갖고 있어? 그치? 누가 제일 많아? 탄수화물. 아니에요. 지방. 지방이 많아요. 그리고 지방은 자 탄수화물 여러분이 많이 먹잖아. 예를 들어서 밥, 이제 그 밥이나 밀가루나 빵 이런 탄수화물 계열이 많이 돌아서 내가 막 움직일 때 움직이거나 뇌세포가 막 생각을 한다거나 할 때 제일 먼저 에너지원으로 쓰여 소진이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쓰는 양이 적어. 예를 들어서 배구 선수라면 엄청 운동을 많이 했을 거니까 막 근육에 또 에너지를 많이 쓰고 엄청 썼겠지. 근데 안 쓰고 그냥 먹고 디비져 누워. 그러면 탄수화물 자체로도 간 근육에다가 저장이 되지만 그게 저장되다가 또 더 많이 남아들고 있어. 너무 많이 들어와. 그럼 지방세포로 바뀌어서 지방으로 바뀌어져 자리 되는 거야.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는 에너지원이야. 가장 먼저 사용되는 에너지원. 배웠죠? 먼저 사용되는 에너지원. 그래서 시험 문제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율에서 제일 많아, 제일 적어? 적어요. 제일 적어. 그래서 남아가지고 인체를 구성하게끔 하는 거에는 비율이 제일 적어요. 근데 대부분 얘가 너무 잉여량이 들어오면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1g당 그래서 4예요. 기억합시다. 4kcal. 단백질도 4kcal. 그죠? 지방이 2다. 그래서 겨울철에 조금 예민한 친구들은 느낄 수 있어. 살짝 내가 좀 살이 찐 것 같나? 약간 뭐 똑같은 양을 먹어도 약간 좀 부은 것 같나? 찐 것 같다라는 느낌이 왜 드냐면 그게 보통 이제 추워지면 특히 여성은 이제 체온 조절을 약간 남성도 물론 하긴 해야 되지만 좀 기본적으로 지방 세포를 좀 더 갖고 있어요. 허벅지나 그런 거에 조금 더. 그래서 좀 왜냐면 이제 태아를 태어나게 해야 할 구조로 태어나 있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온도를 유지한다거나 해야 하는 형태로 기본 발달이 남성보다 지방을 조금 더 갖고 발달되는 상태야. 오케이? 근데 이제 그 지방세포도 있는 데다가 여분의 탄수화물도 들어있는 데다가 바꿔서 저장하기 딱 좋잖아. 그래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방으로 살짝 겨울이 되면 조금 더 바뀌어서 잘 저장해. 얘들아. 이거 3대고요. 3번은 뭐예요? 뭐뭐 있어요? 물, 또 무기염료, 또 비타민. 그치, 바이타민. 그래서 바이타민 중에 수용성 바이타민하고 지용성 바이타민 있는데 일단 무기염료랑 바이타민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둘 중에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건 무기염료. 맞아요. 우리 그 튼튼하게 하는 뼈위를 구성하게끔 해주니까 칼슘 이온이랄지 인이랄지 또는 철분이랄지 이런 건 우리 인체를 구성하게 해줘. 근데 바이타민은 우리 인체를 구성하지는 않아요. 인체를 구성하지는 않더라. 그치? 인체를 구성하지 않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근데 물이 제일 많죠? 우리 인체에 물, 그죠? 단, 지, 무, 그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가 탄수화물. 그죠? 자, 그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원소는 뭐예요? 산소, 그치. 수소, 산소, 산소, C, HO. HO. 근데 누구는 N도 있어요. 단백질. 단백질은 질소라고 하는 원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건 고율통합과까지도 연결돼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원소를 갖고 있고 얘도 이렇게를 갖고 있는데 여기까지 갖고 있으면 얘는 이렇게를 갖고 있더라. 됐죠? 탄소 화물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나눠줬던 여기에 1번부터 보통의 경우 얘 어디까지? 6번까지는 쭉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얘 다 맞았었으면 좋은데 아니 블랭크를 갖고 있는 경우들도 좀 있더라고. 1번부터 6번까지 해서 보니까 자 CHO고요. 탄단지고요. 2번은 탄수화물이고요. 3번은 질소고요. 4kcal고요. 자 CHO고요. 그 다음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9 해서 다 더하면 되는데 소금 2g은 낚시죠. 함정 탔어요. 2g 우리 인체를 구성할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얘는 킬로칼로리가 없잖아요. 무기염료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곱해주고 안 더해주면 돼. 그래서 얼마야? 총 800 더하기 160 더하기 그치 90 더하기 하니까 1050 킬로칼로리. 다 답입니다. 풀이 해주셨죠? 안 해주셨죠? 네.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에 물이고요. 맞죠? 자, 그 다음
아 그래요. 그렇다면 이 음식들이 각각 탄수화물은 밥에 많이 있고 단백질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고 고기에 많이 들어있고 그죠? 고기나 콩 그죠? 그다음에 지방은 뭐 이제 대표적으로 땅콩 똑같은 콩이긴 콩인데 땅콩에도 지방 많이 들어있고요. 그다음 뭐 참기름, 기름, 식용유, 참기름이라고 하죠 어르신들은. 그다음에 단백질은 콩도 많이 있지만 달걀 흰자에도 단백질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탄수화물 중에 두 종류 배웠죠. 뭐 다당류, 이당류, 단당류 배웠나요? 네. 탄수화물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당류 뭐예요? 포도당. 네, 포도당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또는 이제 엄마 아빠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빨리 그걸 섭취하기 힘드니까 기력 떨어질 때 먹으려고 양파즙 같은 거, 뭐 이렇게 자색 양파즙 같은 거 고아놓은 것도 있거든요. 양파즙에도 이 포도당 되게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다당류는 이 기본당이 많이 결합된 거죠. 뭐뭐 있어요? 정말. 녹말이랑. 그다음 동물에 저장하는 저장성 다당류에 뭐가 있냐면 글리코젠이 있어. 글리코젠 처음 들어봤나? 네. 우리 3학년, 2학년 1학기 거 식물과 에너지 하면서 식물의 엽록체 그지 광합성 해갖고 녹말로 바꿔서 저장해라는 걸 배웠죠. 걔랑 비슷하게 우리는 물론 광합성 하지 않지만 우리 동물이 밥을 먹었어. 그럼 소화시키려고 열심히 포도당을 소화시켰는데 혈액에 너무 많은 포도당이 돌아다녀. 얘가 연료잖아. 포도당이 연료거든. 그 포도당이라는 연료가 이제 주인네가 몇 끼니마다 먹는 건 아니니까 모든 조직세포가 그 연료를 필요할 때 혹시 꺼내다 써야 될 수 있으니까 저금을 해놓는 거야. 여분의 열량이 되게 많이 들어왔을 때, 그지? 여러분의 근육에다가 또는 간에다가 다당류 포 이렇게 저장해놔. 그게 글리코젠이야. 동물의 저장 다당류 글리코젠 많이 나와요. 여러분 3학년 1학기 때 잠깐 반응 내용 하면서도 또 나오고요. 그죠? 식물의 저장 다당류는 녹말. 오케이? 또 식물의 세포벽 성분이라고 해서 구조 다당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우리 동물이든 식물이든 기본 생물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은 우리 집 지을 때, 요즘은 집 지을 때 벽돌 하나하나씩 쌓아가지고 집 짓진 않아. 옛날에 벽돌 하나하나씩 쌓았지만 요즘 다 칸막이로 이렇게 처리되는 것도 웬만하면 다 만드니까. 근데 그것도 뭔가를 구성하게 하는 생명 시스템의 가장 기본 단위, 생명 시스템은 가장 기본 단위,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를 우린 이걸 세포라고 해요. 세포. 들어봤죠? 세포. 식물세포, 동물세포, 그리고 세포 안에 세포가 세포답게 기능하기 위한 정보를 갖고 있거든. 그 정보가 핵에 들어있어. 핵. 오케이? 여러분들은 이 세포 소기관들을 고1 때 배우지만 여러분 밑에 있는 동생들은 중1 때부터 고2 때 배우는 세포 소기관은 이미 배우고 약간 놀라라. 오케이? 그래서 혹시 이제 핵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핵 속에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시험 범위에 식물과 에너지가 들어갔었어서 식물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동전이 쌓여진 것처럼, 그리고 여기에 이제 녹색 색소인 뭘 갖고 있고 엽록소를 갖고 있고, 절대 잊지 않겠죠. 엽록소랑 엽록체 이렇게 연결되어 보이는 광합성을 하게 하는 세포소기관이 있어요. 얘가 누구야? 엽록체. 얘가 식물에 들어있는, 식물에만 있는 엽록체. 그러니까 식물만 엽록체를 갖고 있고 동물은 엽록체를 안 갖고 있어서 식물은 스스로 양분을 광합성을 통해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식물만 또 가지고 있는 게 세포막. 자, 식물, 동물 다 가장 바깥을 구성하는 겉에 바운더리를 세포막이라고 해요. 근데 세포막 말고도 제일 바깥에 뭐가 있냐면 식물은 세포벽이 있어. 세포벽. 이렇게 딱 띄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세포막하고 벽이 가까이 붙어있다. 이렇게 이게 세포벽이야. 오케이? 세포벽. 세포벽. 동물은 세포벽이 없어. 근데 이 세포벽에 탄수화물 계열인 뭐가 있냐면 셀룰로스. 혹시 식이섬유 들어봤어? 미에로화, 이바? 그죠? 식이섬유 같은 거 많이 먹으면 뭐 유산균하고 또 다르게 배변 활동을 많이 도와준다라고 들어봤을 거야. 그지? 얘가
그 엄마나 할머니들이 가장 많이 이제 뭐 남학생들 같은 경우 야 고기 좀 쌈 좀 싸서 먹어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쌈 사 먹으라고 식물 많이 먹으라 야채 많이 먹으라는 이유가 이 식물의 세포의 벽에는 동물의 소화기관 우리 동물 사람의 소화기관에서는 이 셀룰로스를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효소는 없어. 그러니까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되고 얘가 이에 의해서 잘게 이렇게 잘라져서 섬유질처럼 그러니까 섬유질처럼 이렇게 긴 실가닥처럼 이 정도가 최소야 소화돼. 얘네가 여러분 이제 대장에 남아있는 그 변 찌꺼기들을 막 얽으면서 나가기 좋게 해준 거야. 배변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거지. 그런 걸 식이섬유라고 해. 식이섬유.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각자 변을 보시고 그죠? 냄새를 맡고 싶지 않지만 맡아질 때도 있고요. 가끔 또는 이제 뭐 이렇게 알아서 뭐 휴지 뭐 비리 위해서 알아서 다 잘 내려갔을 수 있지만 변을 확인하지 않고 내려보내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가끔은 내가 이제 혹시 픽독 싸는 건 아닌지 봐볼 때가 있거든요. 진짜로. 또는 이제 가끔 여기 변에 그 뭐가 섞여 나오는지를 봐야 될 때 다 이렇게 전날 내가 아구찜을 되게 많이 먹었다. 또는 이렇게 되게 야채를 많이 먹었다 하면 뭐 콩나물 대가리나 또는 이제 수박 같은 거 먹고 수박 씨가 그죠? 변에 콩콩콩 박혀 있습니다. 실제 맞아요. 실제. 왜냐면 소화가 안 되거든. 식물의 세포벽은 소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요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더럽다 생각하지 마시고. 소화가 되지 않다. 그지? 식물의 세포벽 성분인 셀룰로스. 그래서 구조다당류에 해당하는 셀룰로스도 탄수화물에 속해요. 얘도 한번 들어보세요. 식이섬유. 고등학교 때 또 나오는 부분이니까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됐죠? 자, 요거 기억하시고 식물의 저장다당류, 동물의 저장다당류 이렇게 되겠습니다. 뿅뿅뿅 맞죠? 오케이. 자, 이래서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음식물에 이렇게 얘가 있는데 진짜 그 영양소도 이제 확인하려면 외우셔야 된대요. 그지? 영양소 검출 방법 그죠? 막상 평가를 딱 봤더니 안 외워져서 시간을 드릴 거예요. 우리 끊어서 합시다. 영양소부터 소화까지 한번 개념하고 또 여러분 문제 풀기 하고 또 확인하고 또 순환 설명해주고 또 확인하고 자 영양소 검증 방법 자 4가지 있었어요. 어떻게 외울까요? 앞글자 하나씩 따서 외우면 좋습니다. 정말 청남생. 맞습니다. 안옥청이에요. 안옥청 아이오딘 칼륨용액 녹말 청남색으로 안옥청 그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기억나는 거 뱉어봐 빨리. 포배황 처음 들어봤어? 베네딕트 그죠? 맞아 포도당 그지? 포도당 베네딕트 포배황 입에 붙여 황적색. 맞아 황적색. 근데 이때 얘는 꼭 가열해주는 과정을 해야 돼. 이것도 시험 문제 가끔 나와. 다른 나머지 4개의 검출 방법 중에 얘만 꼭 가열해줘야 돼. 안 그러면 너무 반응이 들어서 그냥 구분이 어려워. 가열해준 반응해야 되고 그 다음 단백질은 어떻게 확인해? 다이알 인자에 진짜 단백질이 들어있대. 그 단백질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뭐지? 뷰렛은 뭐가 섞였을 건데 뷰렛이 섞였어. 뷰렛이 1% 오 황산고리. 맞아요. 자, 숫자 1이 제일 앞에 앞받다 있죠. 그죠? 근데 가나다라 순서에서 히읗이 제일 뒤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로 외워도 1%짜리가 황산구리구나. 황산구리 수용해가고 5%짜리 누가 섞인 걸까?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섞인 거야. 외우기 쉽죠? 이 2개가 섞인 거고 얘도 마찬가지. 여기가 시험범위 들어가면 학교 선생님이 가로 하나 딱 쳐서 철수가 이렇게 실험을 설계했대. 어디 음식물에 뭐 있고 어디 음식에 뭘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철수가 잘못한 또는 빠져있는 오류 부분을 정정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기억해야 돼. 이렇게랑 이렇게 섞인 거야. 황산구리 용액만 넣고 뷰렛 반응한다고 했었다면 그럼 틀린 거죠? 자, 그래서 이 2개가 섞인 게 뷰렛 용액이고 뭐 확인하는 거야? 단백질. 그지? 단백질 속에 얘가 들어있다는 거. 그럼 색깔 뭐로 바뀌어? 보라색. 그렇지. 비읍으로 기억하면 좋아. 너 비읍 들어있지? 뷰렛에도 비읍 들어가있지? 보라색에도 비읍 들어있지. 네, 그러니까 연상만. 그지? 연상. 한 번에 기억하기 힘드니까. 그 다음에 혹시 수지 알아요? 수지? 여러분 수지 잘 모르지? 아나? 그 백상예술대상 그렇게 MC나. 너네는 MC로 기억할 수 있어. 아나? 그 뭐 쿠팡 플레이 보나 너네? 안 보지?
보나? 뭐 넷플릭스 정도는 보잖아요. 근데 그 뭐지? 한 몇 년 전에 안나인가 안해. 그러니까 요즘은 배우 활동하는데 선생님 전에는 뭐 미스 A라고 걸그룹이었어. 걸그룹 멤버. 그 강수익이다. 알지? 강수 사람. 수지가 선봤대로 기억해봐요. 수지가 선봤어요. 지방을 확인하는 용액은 수단 3용액 3이라고 해도 되고 촌실오니까 수단 3용액 이렇게 해도 되고 수단 3용액이 원래 무슨 색이었나요? 붉은색. 그지? 근데 지방과 반응하게 되면 선홍색으로 약간 옅어져. 붉은색 착색돼. 그래서 수지가 선바슈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지울 거야. 우리의 목적은 바로 외우는 거니까. 물어볼 거야. 태영아, 녹말 어떻게 확인했어? 그래 잘했어. 당연히. 네, 색깔 뭐야? 그 청남색. 그치? 자, 베네딕트는 뭘 확인하는 거야? 단백질. 나- 저 포도당. 예, 포도당이죠. 맞아요. 예, 베네딕트 4글자짜리 긴 거는 걔는 포도당이었고 포도당이나 그러니까 엿당처럼 이당류나 단당류는 다 확인이 가능해. 색깔 뭐로 바뀌어? 포배 황적. 그치 황 그치 나도 모르게 입에 붙는다니까 포배황 그치 황적색으로 바뀌어 그치 그 다음에 지방 확인하는 거 뭐로 확인해? 지방 뷰레. 순서에도 내가 뒤집었죠. 순서를 뒤집었어요. 내가 순서 중에서 맨 그- 마지막 걸 했어요. 수지 선이니까 지방은 수단 3. 수단 3용액 그치 수단 3용액 색깔은 뭐? 보라색. 아니 카테고리 내가 순서대로 물어본 건 아니야. 순서대로는 아니야. 수지가 선 봤잖아. 선홍색. 그지 선홍색 이게 선홍색으로 그지? 그러면 언니는 자 단백질 확인은 뭐로 해요? 뷰레 뭐가 섞였다고요? 1% 황산물이랑 5% 수산이 같은 색깔은 뭐로 바뀌어요? 보라색. 그치 비읍 이렇게 연상하면 돼요 그치? 그래서 안옥청 포배황 비비비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뷰담보 해도 돼 헷갈리면 내가 머릿속에 안 외워지면 뷰담보 이렇게로 외워도 돼 근데 거기도 아무튼 비읍자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보라색 카테고리가 단백질이 보라색 카테고리구나 한번 머릿속에 확 인식 수지성 끝 그치? 오케이? 영양소 검수를 통해 여러분이 거기 7번부터 어디까지 10번까지는 답을 다 블랭크들을 그렇게 채우면 되겠죠? 포도당, 베네딕트, 황석색, 가열, 아유딘, 녹말, 청남색 음식물의 단백질, 뷰렛 용액인데 뭐하고 뭐가 섞인 거야? 5% 자, 두면 1% 황산물이 수요 그래서 보라색으로 바뀔 거고 지방은 수단 3용액, 서동색 그쵸? 그 다음에 물, 무기염류, 바이타민 3부고 얘네는 킬로칼로리가 있어 없어? 없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이타민과 무기염류의 차이점은 무기염류는 우리 인체를 구성해 바이타민 인체를 구성하지 않아요 그쵸? 수용성 바이타민과 지용성 바이타민이 있는데 기억하실 거 물에 잘 녹는 바이타민 B, C 그죠? 그 다음에 물하고 기름에 더 잘 녹는 게 A, D, K 얘네들의 이제 결핍된 증상을 통해서 얘네들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걸 배웠을 수도 있고 학교에서 안 알려줄 수도 있고 알려줄 수도 있는데 그때 가서 물어봐요. 많이들 빠졌어. 이 비타민의 결핍증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는 비타민 결핍증들은 좀 빠져있는 편이니까 패스하셔도 될 것 같고 아무튼 부영양소 중에 바이타민은 결핍증이 나타나기도 해요. 결핍증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배우거든요. 해줄까? 그냥 얼굴로 설명할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친구가 있는데 그지? 눈에 그러니까 너네 어두울 때는 원래 잘 안 보이긴 해. 근데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딱 불 꺼져 있는 상태에서 조금 그 어둠에 적응이 되면 어두운 상황에서 좀 적응되면 좀 저게 볼똥말똥 이렇게 명암이 구분이 된단 말이야. 그걸 암수능이라고 해. 그러니까 어두운 환경에 수능이 되어서 차츰차츰 어두운 환경에서 어떤 물체가 어떻게 있는 것 같다라고 구분해. 아주 칠흑같이 어두울 때는 진짜 다 안 보이겠지만 근데 암수능이 오래 걸린 사람이 있고 암수능 그러니까 어두운 환경에서 그걸 좀 구분하는 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린 사람도 있고 좀 짧은 시간 안에 금방 완전 어두웠는데 뭐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적응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비타민 A가 우리 몸에 어느 정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을 우리 밤에 잘 안 보여. 되게 내가 뭔가 그 나의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낀 만큼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정도의 사람도 있거든요. 그걸 야맹증이라고 해요. 야맹증.
밤에 맹해진다고. 상태가 맹해지는 게 아니라 명암이 구분이 안 되니까 잘 안 보이는 거고, 그걸 야맹증이라고 하고, 야맹증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원인 중에 하나는 비타민 A를 많이 섭취해주면 돼요. 오케이? 비타민 A가 섭취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야맹증이라고 하는데, 그걸 사람의 얼굴로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A가 눈에 부족하니까 밤에 잘 안 보여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비타민 C의 결핍증은 뭐냐면, 물론 여러 요소들에 의해서 뭐 피부가 짓무르고 여기 막 분해염이 생기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유독 그날 따라 그쯤에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받고, 뭔가 이제 뭘 먹다가 내가 스스로 혀를 씻기도 하고 안에 여기 이제 살을 내가 씹기도 하잖아. 그래서 만들어진 게 분해염인데, 그럴 경우에 비타민 C를 자주 많이 섭취해주면 그게 좀 개선되긴 해. 그러니까 결합 조직을 잘 짱짱하게 지탱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비타민 C의 기능이야. 근데 걔가 부족되면 잇몸에서 피가 나. 괴혈병이야. 지금 나는 결핍 증상을 하고 있어. 오케이? 처음 들어봤죠? 처음 보죠 이거? 쌤이 해주셨나요? 안 해주셨죠? 혹시 모르니까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비타민 D 알아요? D는 햇빛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받아야 내가 음식을 통해 들어왔던 프로비타민들이 이제 그게 합성이 돼가지고 내 어떤 골격 근육이나 뼈나 이런 것들을 잘 지탱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 비타민 D 음식을 통해서 언제든 프로비타민 형태로 섭취가 될 수 있거든. 근데 자외선을 받아야지만, 어느 정도 적절한 빛을 받아야지만 걔가 우리 몸 피부 밑에서 합성이 돼서 내 몸의 근육이나 아니면 뼈나 이런 게 건강해질 수 있게끔 해주거든. 근데 실내 생활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지. 뭐 실내 공무원들이랄지, 뭐 햇빛 안 받고 야외 활동을 안 하는 경우들은 이 비타민 D가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영양제로 그냥 기본적으로 섭취를 하는 거야. 여자 어르신들이랄지 뭐 등등등, 또는 이 태아가 잘 자랄 수 있게끔 형성하는데도 엄마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타민 D 함량이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그게 부족하면 주사로 조금 더 비타민 D를 수용액이나 지용액 상태로 더 공급받을 수 있게끔 주사로 강하게 공급해주기도 해. 필요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이 음식을 먹고 적당하게, 그러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너무 햇빛 셀 때는 근다고 나는 프로비타민 D를 합성하는 중요하고 나가서 그건 타지는 거고, 적절하게 야외 활동을 통해 햇빛 받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진짜 너무 격하게 안 돼, 눈에 빛 받으면 안 돼 하고서 막 항상 꽁꽁 싸매고 다니면 비타민 D가 좀 부족한 편이야. 이 비타민 D는 뼈 형성에 중요해. 그래서 뼈가 잘 형성이 안 되게 되면 이렇게 약간 구루병이라고 해서 등이 휘어, 또는 오다리처럼 약간 이제 탄탄한 형태가 아니라 뭐 뼈나 골격근이 약간 휘는 형태로 뼈 형성이 잘 안 되는 게 비타민 D 부족이에요. 돼요? 그 다음에 E는 여러 원인에 의해서 노화가 빨리 와요. 노화를 막아주는 형태거든요. 토코페롤이라고 해서 이제 토마토에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토마토는 수용성으로 먹기도 하죠. 우리가 그냥 딱딱딱 잘라가지고 그냥 야채처럼 간단하게 생으로 먹긴 하지만, 토마토에 정말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을 잘 섭취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익혀 먹어야 돼요. 선생님 어떻게 토마토 소스, 생으로 진짜 만든 토마토 소스는 진짜 생 토마토를 갈고 거기에 올리브유 좀 넣고 해가지고 하거든요. 집에 에어프라이어 여기 있으면 토마토 이렇게 방울토마토 같은 것도 올리브유 약간 칙칙 뿌려가지고 구워서 먹는 게 훨씬 더 이 비타민 E의 섭취를 더 잘 도와줘요. 그래서 비타민 E는 노화를 방지해줘요. 녹는 거. 세포의 노화를 방지를 해줘요. 근데 얘가 부족되잖아. 그러면 내 몸의 세포가 빨리 늙어. 특히 어떤 세포가 많이 빨리 늙으면 생식세포, 정자나 난자 같은 그런 생세포가 빨리 늙으면 임신을 하고 싶을 때 정자 난자가 잘 형성이 안 돼서 임신이 안 되겠지. 그래서 비타민 E가 부족된 경우는 불임이 올 수도 있어. 물론 임신이 잘 안 되는 원인 중에 여러 개가 있겠지만 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얘에 의해서만 불임이 오는 건 아니야.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뭐도 있냐? 비타민 B1이 있어. B1. 지금 다리 쪽을 그림 그렸죠? 배 쪽, 등 쪽, 그죠? 종아리가 허벅지보다 더 많이 부었네요. 얘는 탄수화물을 대사시켜줘. 우리 몸에 들어왔던 탄수화물이 필요에 따라 대사될 수 있게끔 해주는데, 이 탄수화물 대사가 잘 안 되잖아? 그러면 처음에는 다리가 부어, 종아리가 허벅지만큼 엄청 붓다가 나중에 뺏질 말라. 몸이 말라. 그러니까 들어왔던 탄수화물이 우리 몸의 연료로 잘 사용이 안 되는 거야. 그걸 우리는 각기병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여러분 거기 아래쪽에 하나 그려주세요.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각기병. 이렇게 소화까지 빨리 가야 되는데 각기병. 잘 안 그려지지? 공간이 부족해? 아니면 좀 이상하지. 이상하게 그렸어? 왜? 그리고 그 아유 괜찮아 그 정도면 A, C, E, D, B1 그리면 되지 뭐. 이거 살짝 춥다. 선풍기로 살짝 바꿀게. 됐다. A, C, E, D 구급병, 고추, B1은 탄수화물 대사 중에 각기병. 그러면 거의 지금 소화, 영양소의 특징까지는 한번 끝낸 것 같고 소화가 헬인데 어디 봐봐 한 장 넘겨봐. 많이 틀렸었을까? 오예 아우 선생님 한 땀 한 땀 쓰시게 많네요. 어디 봅시다. 어허허허 예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외울 시간을 드릴게요. 자 일단 풀이는 해드릴 거고 자 복습. 자 여러분 음식이 들어와요. 그럼 그 음식이 큰 덩어리로 고분자로 들어왔잖아. 그 고분자로 들어왔던 게 그대로 우리 세포로 들어올 수 있어? 아니요. 너무 커. 정말 되게 크고 고기 단백질 엄청 크고 지방도 커. 얘를 짧게 쪼개줘야 돼. 걔가 뭐야? 짧게 쪼개서 작은 형태로 만들어주는 과정 두 글자로 소화라고 하지. 그지? 쪼개지는 과정이 소화야. 근데 이 소화를 두 가지 과정을 한다고. 기계적 소화, 화학적 소화. 기계적 소화는 주변에 있던 이가 씻거나 그죠? 주변에 있던 근육이 이렇게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짜닥거리고 반죽 이렇게 반죽 반응하는 것처럼 짜닥짜닥 내려보는 거 하거나 또는 그 안에 분비됐던 소화액이 소화 음식물하고 섞이게끔 하거나 그지? 그래서 뭐 하고 뭐에 대한 소화라냐 씻는 운동이나 그죠? 혼합 운동이나 그죠? 그 다음에 뭐냐 꿈틀 운동 위쪽에 있던 음식물을 꿀렁꿀렁꿀렁 아래로 내려보내주는 꿈틀 운동 이게 기계적 소화야. 그런가 동시에 뭐가 분비돼서 화학적 소화는 뭐에 간가? 소화액 안에 뭐가 들어있어? 가위 위산. 위산 말고 뭐 있어? 소화 특정 영양소를 잘라주시는 전용 가위 아밀레이스 같은 걸 뭐라 그래? 아 너네 시험 대비 들어가기 전에 바로 해서 다 까먹었구나. 나의 머릿속에는 지금 현재 생식물과 에너지 광합성 빨리 빼! 광합성 빨리 빼고 그치? 소화효소 맞아 소화효소 예? 소화효소가 일종의 뭐와 같은 거 가위와 같은 거 가위 전용 가위 비유를 하자면 전용 가위. 자 코털 여러분 자르고 싶어요. 특히 남자들 소개팅 나갈 때 다른 거 다 만지고 여기 삐져나오는 코털 정리 안 하시면 여자들이 거기만 계속 보게 됩니다. 거기만. 그래서 오 뭐지? 쟤는 눈이 나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남자 선생님도 꼭 나가실 때 코털은 정리하고 나가세요. 아 모르구나. 남자 선생님은 나랑 부부 사이야. 알지? 부부야 부부. 그래서 코털은 꼭 잘 정리하셔. 웬만하면 혹시라도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온다. 털이 잘 발달돼 있잖아. 아니 또 이건 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세상에 머리털이 너무 여기 더 눈썹 털이 너무 빨잖아. 나 그런 사람 처음 봤어 진짜로. 여기 머리카락 털 여기 눈썹에 있는 이 털이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길게 자른다니까? 길게? 그래서 내가 이제 거의 우리 여자들은 이제 약간씩 관리를 해줄 때 여기 삐져나와 있는 이 간격 사이즈에 대한 것만 좀 잘라주잖아. 저분은 거의 내가 이렇게 그 머리카락 쑤치듯이 습가위로 잘라준다니까? 거의? 아니 그냥 내가 관심을 안 두고 한 달 지나잖아요. 그럼 어느새 또 이 머리카락이 또 자라져 있어. 신기해.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지? 얘를 잘 곱게 보관하다가 여기 혹시 윗머리나 이런 게 빠진다 그러면 여기를 뽑아서 여기 있는 일을 뽑아서 여기다 심기로 얘기를 해놨어. 그럼 또 진심으로 받아내니까 아무튼 길게 자라는데 이게 전용 가위 같잖아. 그지? 그러면 봐봐. 코털을 정리하기 위한 가위는 그지? 되게 끝은 동그래. 여기 안에는 살 찔리면 안 되잖아. 아프잖아. 그러니까 동글동글한 형태로 다이소 같은 데 코털 정리 가위가 따로 있어요. 그지? 코털을 정리하라고 하는 가위. 근데 내가 그거를 가위가 없어서 냉면에 냉면이 너무 길어. 먹고 싶은데 너무 그래. 그럼 그 코털 정리용 가위로 자를 수 있을까? 있을 순 있겠지. 근데 그거 언제 한 땀만 다 자르고 있겠어. 그지? 살균 소독해갖고 쓸 수는 있겠지만
에바야. 좀 에바인 것 같아. 그래서 전용 가위가 따로 있잖아. 주방에 쓰는 가위, 그지? 사무용 가위, 코털종용 가위, 머리카락을 헤어숏 칠 때 쓰는 가위 따로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의 그 소화 요소들, 입에서 분비되는 소화 요소, 위에서 분비되는 소화 요소 각각들을 뭐로 전용 가위가 있구나. 전용 가위로 생각하시라고. 녹말을 자르는 소화 요소, 단백질을 자르는 소화 요소, 지방을 자르는 소화 요소들로 나눠서 기억하셔야 돼요.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입에서 분비되는 소화 요소 누구 있어서? 딱 하나 있었어. 침 속에 누구 있었어? 침 속에. 그렇지. 침 속에 아밀레이스. 침 속에 아밀레이스. 침 속에 아밀레이스는 딱 하나잖아. 이 소화 요소의 주 특징은 뭐야? 기질특이성.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전용 가위, 코털을 자를 때는 코털 가위만 쓰자 이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그 가위가 딱 그 영양소만을 짜는 것처럼 한 가지의 소화요소, 아밀레이스라는 소화요소는 한 가지의 영양소만을 소화시켜줍니다. 탄수화물. 그치? 탄수화물, 단백질이라는 탄수화물. 특히 탄수화물 중에 뭐? 두 글자. 그치? 밥에 많이 들어있는 녹말. 네, 밥에 많이 들어있는 녹말. 식물의 녹말을 뭐로 소화시켜줘요? 외워야 돼. 엿당. 그죠? 녹말을 엄청나게 포도당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 거고 주렁주렁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죠? 얘를 잘라서 두 덩어리씩으로 잘라서 엿당 두 개씩 결합되어 있는 게 엿당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잘 나옵니다. 문제에서도 물어봤었죠? 그죠? 그러면 입에서는 이렇게 나와. 그럼 위에서 음식물이 위액을 통해, 그러니까 음식물이 위로 뿅 들어. 그럼 위액이 쫙 분비되지. 그럼 위에 들어있는 소화효소는 누구 있었어? 위에서 분비된 소화효소 두 글자인데 위산은 소화효소는 아니야. 위산 자체는 소화효소는 아니야. 위산과 혹시 펩신이라고 들어봤어요? 펩신? 네. 펩신이 소화효소야. 펩신이 소화효소고, 원래 그 펩신은 뭐로 나오냐면 여러분 그 테스트 볼 때 여기 지금 보니까 4번에 펩시노겐이라고 써져 있죠 지금. 그래서 원래는 펩시노겐이라는 비활성화된 상태의 소화효소로 짠 나와요. 뭔 말이냐면 요즘 지금 슈퍼맨 5월달에 나왔더라고. 슈퍼맨이 원래 나 슈퍼맨이야 하고 돌아다닌가요? 아니죠. 그냥 평범한 일반인인 것처럼 하고 다니다가 이제 지구가 위기에 빠진다거나, 그죠? 엄청 이쁜 언니가 어디 위기에 빠졌어. 그러면 짜잔 변신해서 슈퍼맨으로 나와서 기능하잖아요. 그죠? 즉 얘가 단백질을 짤 수 있는 소화효소인데 비활성화된 상태의 폼이, 비활성화된 슈퍼맨이 펩시노겐이고, 얘가 진짜 슈퍼맨 모습이야. 그걸 활성화시켜주는 게 누구냐면 위산이야. 위산. 위에서 같이 분비되는 위산이, 그지? 다른 말로 염산이, 위에서 분비되는 염산이 얘를 소화효소를, 단백질 소화효소를 활성화시켜주고, 그렇게 됐던 펩신이 무엇으로 소화시켜준 거야? 단백질을 중간 단계 단백질로 소화시켜준 거야. 되겠어요? 네, 중간 단계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죠? 아미노산이 겁나 뒤지게 많이 결합되어 있는 건데 얘를 잘라서 요 정도의 아미노산이나 요 정도의 아미노산 형태들로 포개주는 건, 그게 펩신의 작용이야.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 위. 그죠? 그러면 입 있었어, 위 있었어, 그죠? 위 있었어, 식도로 내려왔고 위가 있어. 그 다음에, 그죠? 채점을 낸 걸 보면서 깜짝 놀란 게 7번을 맞은 친구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자, 위치 기억하셔야 돼요. 7번에 입이 있고 지금 위가 있는 D가 위야. 위에 왼편으로 이렇게 있는 게 간이야. 간 밑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딸린 게 얘가 뭐야? 쓸개야. 간, 쓸개. 여기는 위. 그리고 여기가 12지장이고요. 12장 소장이 있고, 네? 그리고 이렇게 12장이 7m나 되는 긴 간으로 있는데 얘를 공간상 여기를 소장이라고 했습니다. 뿅. 그리고 주변이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여기 대장입니다. 이거요 항문이에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위랑 소장 주변 서라운드가 대장이야. 여기 서라운드가 대장. 위치 기억해야 돼. 그리고 이 위랑 소장 사이에 여기 이렇게 쭈글탱 있는 얘가 뭐예요? 이죠. 걔가 이성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걔를 췌장이라고 해요. 췌장. 혹시 췌장암 들어봤어요? 췌장암? 네, 췌장이에요. 췌장은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우리 몸 장기가 각각 다 중요한 역할들을 각각 수행하고 있긴 한데 췌장은 소화효소도 3대 영양소의 소화효소를 다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인슐린 혹시 들어봤어요? 당뇨병 하면서 인슐린과 같은 그 호르몬도 만들어주고 글루카곤 같은 호르몬도 만들어주고 많은 역할을 해주는 게 췌장이에요. 췌장이 무기력해지면 췌장의 암세포가 퍼지게 됐었을 때 생긴 암이 췌장암이고 얘를 췌장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이자라고도 해요. 그죠? 이자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입 거쳐서 위까지는 소화가 됐는데 이제 모든 영양소가 다 소화가 돼야 되는 게 소장이잖아. 그지? 그럼 3대 영양소를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효소가 소장에서 작동을 하는 거고 근데 3대 영양소를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세 종류의 가위를 만들어주는 곳은 여기야. 중요해. 자, 그 세 종류 가위의 이름이 뭘까요? 3대 영양소를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세 종류의 가위의 이름. 네, 또 펩신. 여기 펩신 했는데 여기 또 나올까? 위에서 펩신이 나오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 아밀레이스랑 단백질 소화효소 누구? 트립신. 트립신 맞아요. 위에서는 펩신이 나오고 뒤에 신자로 끝나는 애들이 단백질 소화효소야. 뒤에가 신으로 끝나면 펩신, 그지? 네. 트립신, 단백질 소화효소. 또 하나 지방은 한 번도 소화가 안 됐잖아. 지방 소화효소 이름이 뭘까요? 라이피스. 그지? 라이페이스, 그지? 라이페이스. 아트라로 기억하면 쉽지롱. 앞글자 하나씩 따서 아트라가 만들어진 거 이자. 아트라. 그죠? 아트라. 이제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그죠? 트립신, 아밀레이스, 라이페이스가 이자에서 만들어져서 그 세 개의 가위가 여기로 뿅 이자 반을 통해 여기로 뿅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소화되는 장소는 소장.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소화되는 장소는 소장.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효소를 만들어주는 곳은 이자.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3대 영양소의 소화효소를 만들어주는 곳은 소화효소가 생성되는 곳. 시험 문제 잘 나와. 소화효소가 생성되는 곳은 이자. 그죠? 그들이 작동하는 장소, 그 소화효소들이 소화되는 장소는 소장. 그러면 소화가 됐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흡수도 해야 하지 않냐? 그치? 소화가 됐어. 그럼 소화가 됐으면 흡수도 일어나야지. 그래서 소장은 3대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가 동시에 일어나. 같이 일어나. 되죠? 소장. 그죠? 소장에 이게 뭐야? 주름이 많이 져. 원털. 융털. 그지? 융털은 음식물과 닿을 수 있는 표면적을 넓혀주니까 내부로 더 잘 흡수될 수 있게끔 해주는 구조를 갖는 거야. 됐죠? 그러면 아밀레이스에서 녹말이 몇 당으로 소화됐어요. 그죠? 트립신에 의해서 단백질이 중간 단계로 소화되기도 하고 더 중간 단계 단백질이 훨씬 더 작은 단위의 다이펩타이드나 트리펩타이드로 소화되기도 합니다. 아직 최종 단위의 수준의 더 작은 사이즈로 싹 다 포개진 건 아니야. 여기까지 가니까 힘들죠? 좀만 기다려. 여러분이 여기 지금 블랭크 여기 일단 7번까지 한번 채워볼까? 7번인가? 아니야 8번까지 채워보자. 그러면 일단 1번에 아밀레이스가 들어있어서 녹말을 엿당으로 맞죠? 자, 그럼 탄수화물 소화가 최초로 일어난 것은 입, 단백질 소화는 위, 그다음 지방 소화는 소장에서 맞죠? 기억하셔야 돼. 왜? 지방이 최초로 소화되는 곳은 소장이야. 맞죠? 그 다음에 3번 달게 천천히 단맛이 왜 느껴져? 뭐 때문에? 녹말이 소화돼서 치매에 의해서 소화돼서 엿당이 단맛 나. 엿당도 단맛 나고 포도당도 단맛 나고 녹말은 단맛이 없어. 4번 시험 문제 잘 나와. 3번 같은 거. 4번에 위산, 그죠? 펩신 그리고 단백질을 중간 단계로 바뀌었네요. 그죠? 이자에서 이자에게는 3대 영양소가 모두 들어있는데 각 소화효소의 소화 작용을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그죠? 자, 선생님 쓸개즙은 어떤 역할을 해줘요? 쓸개즙은 소화효소일까? 소화효소가 아닐까? 쓸개즙 아니에요. 아까 선생님이 위산 우리 효진이가 위산 많이 했죠? 위산은 소화효소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가위는 아니야. 그러니까 가위들을 소화효소라고 해요. 직접 잘라주는 걸 가위라고 해요. 그냥 특정 영양소만을 인식해서 직접 잘라주는 게 가위인데 그 가위가 무뎌지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거야. 소화액이야. 그러니까 위산은 소화액이야. 쓸개즙도 소화액이야.
소화해. 소화작용을 도와주니까 소화해. 너도 소화작용을 도와주니까 소화해. 근데 쓸개즙은 쓸개에서 만들어질까요? 간. 그쵸? 간이에요, 간. 쓸개는 김치 냉장고랑 똑같아요. 김치 냉장고를 열었다 닫아요? 김치가 셀프로 스스로 생겨져 있어요? 아니.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그럼 진짜 얼마나 좋겠니? 그냥 김치 냉장고는 김치를 알맞게 우리가 만들어서 거기다 잘 담아두게 한 거잖아. 그러니까 만들어주는 곳은 따로 있다고. 간이 만들어줘, 쓸개즙을. 그리고 쓸개는 쓸개즙을 보관하는 장소야. 그리고 이 쓸개즙의 역할은 큰 덩어리 지방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큰 덩어리 지방이 이렇게 모여져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쓸개즙이 이렇게 작동해주면 우리 가루설탕이 물하고 잘 녹아. 각설탕이 물하고 잘 녹아? 가루살로. 가루설탕. 낚였네. 자, 두 번째 말하면 왠지 두 번째 말한 게 답인 것 같아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각설탕이 커요. 그리고 얘가 빠개져서 가루잖아. 가루가 더 물하고 닿는 표면적이 넓죠. 그래서 쓸개즙은 큰 지방을 작은 지방으로 이렇게 작은 덩어리의 지방으로 물리적으로 뽀개주는 거야. 물리적으로. 그래서 누가 지방 소화 요소인 라이페이스가 더 잘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네, 여기서는 여기 이 바게테로만 얘가 접근할 거니까. 그죠? 라이페이스의 접근을 도와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방 소화를 도와주는 거. 지방의 유화작용. 그래서 자, 쓸개즙은 자, 거기 간이고 라이페이스 그다음에 올라가서 거기 7번에 A가 간이죠? 그 다음에 B가 쓸개, C는 대장, 서라운드니까 F가 소장, E가 이자, D가 위 기억하시고요. 3대 영양소 모두 소화시킬 수 있는 여기까지만 쓰고 그냥 소장 쓰면 안 돼. 모두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 효소가 생성되는 거. 그러니까 어디야? 이자, 그죠? 그 다음에 지방 소화를 돕는 물질은 어디서 생성된다? 간에서 생성된다. A 간에서 소화. 지금 쓸개즙을 얘기한 거니까. 그러면 최종적인 소화산물 탄수화물은 포도당, 단백질은 아미노산,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그리세리드. 왜요? 지방산, 모노그리세리드. 단백질, 아미노산. 이건 고등학교 때까지 또 나와. 오케이? 탄수화물 포도당, 단당류가 포도당. 진짜로 많이 기억하고 오래 기억해야 돼. 자, 11번 융털인데 융털에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뽁 솟아나와 있는 거. 마치 친구들한테 가끔 가운데 손가락 많이 날리죠? 가운데 네 했어요. 무의식적으로 했어. 자, 가운데 손가락이 마치 솟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가 암주가 아니야. 맞아요. 얘가 암주가 아니고 암주가는 지방이 흡수되어서 이동되는 길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주변에 얼기설기 섞여있는 모세혈관. 그렇지. 얘가 모세혈관. 이 모세혈관은 모든 여러분의 장기를 소장부터 췌장, 간, 심장 싹 다 뇌까지 다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혈관 쪽으로 흡수되는 게 주로 어떤 양분? 수용성 양분이 모세혈관 쪽으로 흡수돼요. 포도당, 아미노산도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거기 A, B 이름을 그렇게 하면 되고요. A를 통해 이동하는 경로는 어디다? 주로 어떤 양분이 A를 통해 이동하는데 지용성 양분들. 그러니까 아까 지용성 비타민 A, D, E, K 있었죠? 비타민 중에 A나 비타민 D나 비타민 E나 비타민 K 지용성 양분들은 여기로 흡수되죠. A, D, K, 비타민, 그다음에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같은 거. 에헤, 나 혼자 또 온메시로 다한 것 같은데 어째 왜 종이 안 치지? 지금 32분이거든? 그러면 한 8분 쉬었다가 그지? 40분에 그죠? 와서 진짜로 한 번 더 확인할 거니까 여기까지 내용은. 예, 거기까지 내용만 한번 시험을 한번 봐볼 거예요.